시스타 소유님의 옛날에 건물이었고 21년에 이 건물을 32억에 매각을 합니다. 시세 차익이 16억입니다. 임차 들어와 있는 음식점이 월세가 700만 원입니다. 60개월을 내면 4억 2천이에요. 나는 9억 냈더라고, 9억. 월세는 버리는 돈이다. 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현한 남자 차오빠 강우동입니다. 와, 가을이네, 가을. 날씨 봐보세요. 이 단풍 울긋불긋 오메 종긋 우후.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 어. 오늘 왜 나오자 하신 거예요? 아, 그러게.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월세 내는 세입자 사장님 아니면 창업할 월세 낼 사장님들 이 영상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뼈 맞는 소리 들으러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빌딩 전문가,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도깨비님을 만나러 왔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불러가지고 네네. 답답하고 짜증나긴 했지만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어마어마한 또 뼈 맞는 소리를 들리게 해주신다 하니 서울 부티크 이후로 또 뼈를 아주 세게 때리는 아하 자영업자분들이 보면 잠을 못 자는 오메 그런 영상을 오늘 또 어쩌을까?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네. 이제 월세를 내면서 당연하다고 했는데 네. 이제까지 내가 버린 돈이구나. 월세는 버리는 돈이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돈. 월세를 버리는 게 이게 내가 지금 쓰레기 같은 행동이라고? 이런 얘기 처음 들었잖아요, 사람. 이 개념만 정확히 알면 진짜 잠을 잘 수가 없고 돈을 막 쓸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지금 20년이잖아요. 네. 이제까지 아무도 내 월세 내는 사장님들 네. 절대 그런 생각 못 해요. 그냥 당연히 내가 임차하고 빌렸으니까 내가 내야 되는 거라고 이 당연함을 부정하는 순간 짜자잔 오늘 소개해줄 이런 건물주가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네. 노동소득, 사업소득으로 절대로 부를 축적할 수 없다고. 그렇죠. 이걸 모르면 네. 평생 진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이 좀 편하게 행복하게 더 살 수 있게끔 빨리 자산화되는 방법들 노하우를 오늘 또 풀어주셔야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건물은 뭘 준비해요? 뭐 요리를 준비했나요? 스페셜 요리 맛집인가요? 이거 아주 스페셜입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떤 사연인가요? 이 건물 되게 유명한 건물이에요. 건물 좀 공부했다 하면은 거의 다 많이 아는 건물이고 이 건물을 모르면 이 사람은 지금 부동산 공부를 안 하시는 사람이구나. 안 했거나 덜 했거나 이게 이제 연예인 시스타 소유님의 옛날에 건물이었고 이 건물을 매입하고 디벨롭하고 엑시트하면서 이게 되게 이슈가 됐었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만 했죠. 근데 그 언론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 건물주의 시각에서 봤던 모습이었어요. 네, 건물에 투자하면 이만큼 돈을 벌어가 메인이었고 뭐 대부분 언론에서 나오면 다 연예인들이 그 버는 이야기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관점을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이 건물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브라보. 네. 너무 좋다. 자영업자들이 장사 잘하고 이 동네 가치를 띄웠는데 그분들이 정작 가져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고 뼈를 좀 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리면 고생하는 자영업자분들, 장사 잘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자산을 가지고 그 건물의 가치를 그대로 자기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소유가 예전에 매입했다가 매각했던 건물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은 되게 이렇게 예쁜 건물이지만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런 주택이었어요. 네. 일반 주택이었고 그래서 소유 씨가 2017년에 건물을 매입을 해서 단독주택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증축, 원래는 2층이었는데 이렇게 3층으로 대수선을 해서 올리고 반미풍이라는 베트남 음식점을 입점을 시켰어요. 이 땅은 38평이고 2017년에 평당 한 4천대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15억 7천에 매입을 했고 대출을 한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럼 자기 돈은 한 5억 7천에서 뭐 세금까지 한 6억 7억 정도? 그 정도 주고 이제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10억 대출 받았잖아요. 10억에 대한 이자가 그 당시에 뭐 한 3% 정도 됐다고 하면은 200만 원대. 그리고 지금 5%라고 하더라도 400만 원대거든요. 근데 임차 들어와 있는 이 음식점이 월세가 700만 원입니다. 보증금 6천에 월세 700으로 세팅하고 들어왔어요. 건물을 매입하고 10억을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를 내고도 200씩 계속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한 4, 5년이 흐른 뒤에 21년에 여기서 충격적인 게 나올 것 같아. 심장 잠깐 잡고 21년에 이 건물을 32억에 매각을 합니다. 네, 평당 한 8천 좀 넘게 매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뭐 10억 얼마지만 16억이라고 쳤을 때 32억에 팔았으니까 시세 차익이 16억입니다. 2배에 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증축을 하면서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매각하면 또 법인세도 내고 하면 뭐 2억에다가 법인세 3억 뭐 이렇게 하면 5억 정도를 빼도 11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 건물에 맨 처음에 살 때 들어갔던 돈이 있잖아요. 그게 한 뭐 7억 정도 되면 내 7억 넣었던 돈 그리고 11억 하면 18억이라는 돈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는 대출이 10억이었잖아요. 10억에 대해서 5년 동안 뭐 4% 정도만 계산을 하더라도 이자가 한 2억밖에 안 됩니다. 내가 16억에서 5억 빼고 11억 남고 11억에서 또 7억 처음에 넣었던 거 18억 이자를 빼더라도 16억이 내 손에 그냥 남는 거예요. 이걸 판 건물주는 다음 건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 또한 소유님은 레버리지를 또 극대화 활용을 잘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물주의 입장인 거고 이제 이 반미풍, 이 장사 잘하는 이 자영업자분의 시각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아까 전에 6천에 월세 700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5년 정도가 이제 흘렀으니까 이분이 5년을 장사하고 이제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보증금 6천 냈죠. 월세는 700이면 60개월을 내면 4억 2천이에요. 아이고야. 아까 이자 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4억 2천을 내고 나갈 때는 그냥 나가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나갈 때는 월세를 4억 2천을 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샀다고 가정을 하면 16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돈이. 그러죠. 예. 그럼 결국에는 이 차이가 16에 또 마이너스 4억이잖아요. 20억 차이가 납니다. 5년 사이에 20억 차이가 나요. 내가 사서 했느냐, 임차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끼리끼리 논다고 대부분 장사하는 사장님들만 서로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 들은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시작의 1도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각도 차이가 너무 달라버린 거죠. 그래서 건물주와 세입자 차이가 지금 너무 커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미평 같은 경우에는 연남동에서도 초창기에 들어와서 되게 유명한 음식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랜드마크의 음식점들이 들어오면서 이 동네를 살린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트래픽을 모으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뭐 매출은 좋았겠죠. 하지만 더 좋았던 건 건물주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띄울 수 있거나 장사를 잘해갖고 매출이 높거나 이런 분들은 이 건물이 얼마인지부터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호동아, 동깨비, 너네들은 자영업자 출신이 건물주 된 거 알겠는데 나는 너무 어려워. 너네 시기는 좋은 시기고 그리고 지금 시기는 또 고금리 저성장 시대라는데 이거 사는 거 맞냐? 사지 말라고 하는데 그쵸. 괜찮냐?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오시는 분들이 또 고민이 그거죠.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고 불경기인데 이게 가능한 거냐. 다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매출이 나오는 장사를 잘하는 분에 지금은 해당이 되고 그럼 금리가 5%면 5% 이상을 월세로 이자로 낼 수 있는 분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장사를 더 잘하면 꼭 이렇게 좋은 입지가 아닌 이면으로 들어가서 트래픽을 모으면 낮은 평당가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동네의 시세를 올릴 수가 있죠.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분들이 이거를 이자 감당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급매로 내놓거든요. 2억, 3억씩 막 낮춰서 내려요. 영끌족들이 임대 수익, 시세 차익만 보려고 하고 컨텐츠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물건들이 하나씩 그렇죠, 튕겨져 나오는 거죠. 네. 우리한테는 너무 기회가 좋은 기회들이 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건물 공부를 하면 그 저평가된 가치의 건물을 매입을 할 수가 있고 급매들을 내가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투자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나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을 빌림으로써 월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200이든 300은 내야 돼. 근데 거기서 좀 더 내고 내 건물에서 한다고 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생존이랑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일이. 저희가 이 동네 막 열심히 해서 뛰어놓으면 명도 많이 당하잖아요. 아이고야. 네. 나는 생계가 달린 거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으로 장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건물에 장사하면 누가 나갈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영업자분들은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네. 반드시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 해야 합니다. 네. 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경험이 없는 사람, 소금료 큰일 나. 그런 사람 말을 듣지 마시고 저희 같은 유경험자라든지 경험해봤던 사람들 얘기도 더 들어보시고요. 내가 매출 대비 임대료를 10% 이하에서 놀고 계시는 분들, 사업 장사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스터디하는 시간이거든요. 계속 저희하고 같이 공부하시죠. 이런 개념을 알았으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건물이 얼마인지부터 파악을 해보는 공부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물 하면은 와 이걸 내가 어떻게 사? 뭐 몇십억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찾아보면 10억 이하 소액으로도 살 수 있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래서 월세 내는 건 쓰레기. 다음 달에도 월세 내잖아요. 다음 달에도 버리는 돈입니다. 이 버리는 돈을 자산화에 묶어서 이자를 내면서 자양분으로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도 일을 하지만 이 자산도 일을 하고
얘도 무럭무럭 큽니다. 이 영상 이후로 네네. 내가 월세 낸 돈이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네네. 버리는 돈 네네. 쓰레기구나. 네. 건물주 되려고 노력해야겠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낸 월세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억 나올 거거든요. 장사 잘하는 분들은. 나는 9억 냈더라고. 9억. 9억 버렸네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건물주 된 거 아니겠어요? 여기 반미풍 대표님이 대표님 한번 연락 주셨다고. 아, 맞아요. 그렇게 네. 되면서 된 거구나. 그쵸, 맞아요. 저한테 메일 와서 속상한 얘기 막 하고 하다가 음. 이게 저희가 물건을 알았을 거예요. 반미풍 대표님도 이제 건물 사시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사죠. 그런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하고 간절한 네.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꼭 뭔가 이뤄내더라고요. 맞아요. 반미풍 대표님처럼 이렇게 장사 잘하시고 동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연락 많이 주세요. 저희가 많이 건물주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내가 매출이 얼마 정도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살 수 있는지 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걸 심플하게 설명해주는 현장에서 네. 보여주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 좋습니다. 계속 더 많이 서로 예. 우리 인사이트 드리죠.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계속 왕성 활동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절대 지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장사 잘해서 네. 우리 반드시 건물주 될 때까지 화이팅!